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 안에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단어들이 당신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은 우연도 알고리즘의 장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시험들을 차례대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은 윤기 밝힌 성공적인 개별화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왜 어떤 경험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전에 반드시 당신을 열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들이 어떻게 당신을 더 강하게 재구성했는지 당신은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 의식의 거대한 대학에서 교사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신호들을. 하지만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마도 불편할 정도로 익숙할 질문입니다. 혹시 예전의 방식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당신을 사로잡던 대화들이 이제는 마치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울도 아니고 고립도 아닙니다. 이것은 윤기 말한 심리적 성숙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부름은 우연을 가장하고 다가왔지만 당신은 즉시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서점에서 갑자기 당신을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는 책이었을 수도 있고, 딱 맞는 순간에 우연히 들린 한 문장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생생해서 당신의 깨어있는 삶을 바꿔버린 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윤근 알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충분하지 않을 때 무의식은 동시성을 통해 당신에게 말을 건다는 것을. 그 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낸 당신 존재의 중요한 작업을 시작하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단순한 희망적 사고나 투사와 다른 점은 그 속에 흐르는 피할 수 없는 필연성 때문입니다. 당신이 개별화를 준비하면 그것은 속삭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율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하고, 책은 우연처럼 펼쳐져 당신의 상황을 위해 쓰인 듯한 문장을 보여줍니다. 혼돈처럼 보이던 우주는 갑자기 하나의 대화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윤기 말한 진정한 심리적 변형의 신성한 품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경험들은 의지만으로, 그리고 이성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의식과 무의식이 특정한 협력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만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패턴을 당신이 알아본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건들을 무의미하다며 외면했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당신을 기존의 현실 이해를 넘어선 더 큰 세계로 이끌도록 허용했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이 깊은 의미의 흐름을 신뢰하기 시작하자 당신의 정신은 스스로의 지성을 점점 더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꿈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직관은 당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만남으로 당신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윤기 말한 자아가 더 이상 에고의 방어와 문화적 조건에 억압되지 않을 때 발휘되는 자연스러운 기능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시험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집단적 사고에 안전한 합의에서 조용히 물러서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항도 분노도 아닌 자신의 어린 시절 집을 떠나는 사람처럼 조용한 위엄으로. 윤근 말했습니다.
진정한 개별화는 결코 집단의 승인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정신은 당신이 외부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험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반사회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연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이 타인의 기대, 의견, 투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단계에서 마치 심리적 죽음 같은 강렬한 해체를 경험합니다. 사회적 정체성의 익숙한 구조는 조용히 붕괴하고, 마침내 남는 것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하는 날것의 질문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도 느꼈을 것입니다. 예전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가족 모임이 더 이상 진심으로 참여할 수 없는 연극처럼 느껴지고, 한때 성취감을 주던 일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지는 변화들을. 이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진실한 무언가가 자라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적 정리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특정한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창조적 고독은 신경증적 고립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나는 내적 성장을 위한 의식적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과 상처에서 오는 것이라고. 당신의 정신은 이 두 상태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편할지라도 창조적 고독을 끌어안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은 뜻밖의 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회피의 빈 침묵이 아니라 윤기의식의 자궁이라 부른 무언가가 태동하는 임신한 침묵을, 소음과 의미 사이, 반응과 새로운 가능성 사이에 존재하는 그 공간에서 당신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견디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신의 심리적 성숙에서 매우 중요한 임계점을 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윤기 초월 기능이라 부른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즉, 서로 반대되는 힘들 사이의 긴장을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 능력,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능력, 독립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굳어지지 않는 유연함,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면서도 진실한 연결에 열려있는 마음. 당신은 지금 그 경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둘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억지로 만들어진 페르소나는 그 자체의 거짓된 무게 아래에서 서서히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윤근 깊이 이해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초기 심리 발달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 상황을 무리 없이 통과하게 해주고 기본적인 생존의 필요를 충족하게 해주는 도구였죠. 그러나 결국 개별화가 일어나야 한다면 이 페르소나는 의식적으로 해체되고 진정성과 자기인식이라는 더 단단한 기반 위에서 다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거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리의 깊은 영역은 결국 더 이상 가짜로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상황을 직접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커리어가 겉으로는 성공적이었음에도 갑자기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상호 역할극처럼 유지되던 관계들이 어느 순간 당신을 질식시키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전에는 자연스럽고 흥미롭던 대화들이 더 이상 아무런 생명력도 없이 공허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겪은 것은 신경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슷하게 느껴졌을 뿐이죠. 그것은 바로 윤기 말한 거짓자아의 필수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타인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 왔던 그 모습이 이제는 더 깊은 삶의 여정을 위해 완전히 부적합하다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인식은 언제나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데려옵니다. 두려움, 그리고 해방감. 두려움은 깨달음에서 옵니다. 당신의 삶 상당 부분이 사실은 당신의 본심이 아닌 타인의 기준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해방감은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동안 왜 아무것도 완전히 맞지 않았는지, 왜 최선을 다해도 언제나 어딘가 어긋난 느낌이 따라다녔는지, 그 모든 이유가 명확해지는 순간에서 오죠. 당신의 깊은 내면은 언제나 묻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그 대신 당신 자신의 본성을 존중할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이 단계에서 윤기 개별화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한 결정적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평생 갈구해온 타인의 인정은 결코 단 한 번도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지 않았던 자기 승인을 대신할 수 없다는 뼈 아픈 깨달음입니다. 이 인식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에너지로 느끼는 통찰입니다. 그동안 불가능한 과업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 전율처럼 체감되는 순간입니다. 심리는 반드시 이 허무의 벽을 먼저 경험해야만 그 뒤에야 비로소 더 풍요롭고 결실 있는 길로 그 에너지를 재배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끝내 실패합니다. 익숙한 정체성을 내려놓을 때 잠시 찾아오는 혼란과 공백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단단한 가면 속으로 도망치거나 혹은 무기력과 냉소로 붕괴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되려고 애쓰던 사람을 포기한 순간, 마침내 당신이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무례해지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의 진짜 존재가 드러날 때만이 타인을 더 깊이, 더 순수하게, 더 넓은 울림으로 도울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전보다 더 진짜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이 변했는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 에너지를 분명히 감지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위해 타인의 실망을 감수할 용기를 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마주할 용기를 허락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결국 당신에게 윤기말한 그림자를 마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극적인 파괴성이나 눈에 보일 정도로 위험한 성향이 아니라 당신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배신해 온 섬세하고 은밀한 무의식적 자기 부정의 패턴들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하고도 깊은 심리적 작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비범한 정직함, 그리고 서로 충돌하는 진실들을 한꺼번에 품어낼 수 있는 엄청난 내적 용량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삶을 파괴하려는 악한 쌍둥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한때 포기해야만 했던 당신의 진짜 조각들이 모두 쌓여있는 내면의 저장소입니다. 느끼지 말라고 배운 감정들, 부적절하다며 금지당한 욕망들, 가족과 사회의 틀에 맞지 않아 억눌러야 했던 성격의 부분들, 그 모든 것이 그림자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 억압된 부분들을 함부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의식의 빛 아래로 데려오고 당신이라는 존재의 전체 그림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한 것은 반드시 타인에게 투사되거나 삐뚤어진 방식으로 표현되어 필요 이상의 고통을 만든다고. 그림자 작업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그동안 내부 분열을 유지하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 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억눌렀던 부분을 인정하고 품기 시작하자 그 에너지는 창조성, 직관, 그리고 진짜 인간적 관계라는 새로운 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림자 통합을 시작한 이후 마치 삶의 생기가 되살아난 것처럼 더 살아있고 더 깨어있다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당신 역시 이런 변화를 이미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전에는 판단이나 좌절을 유발하던 사람들에게 깊은 연민이 생겨나는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파괴적인 행동을 허용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껍데기 뒤에 숨어있던 다친 아이와 두려운 어른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통합은 종종 조금은 당황스러울 정도의 자기 수용으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겼던 자신의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온전함이란 복잡성까지 품는 것임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인간관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정렬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이 변해야만 당신이 괜찮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방어 뒤에 숨겨진 본질적 인간성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당신의 존재는 마치 조용하지만 강력한 초대장이 되어 주위 사람들의 가면을 조용히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융은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이라 불렀습니다. 스스로의 어둠을 자비로 마주한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고치려 들지 않으면서도 편안히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만든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의 치유가 자연스럽게 빚어낸 존재의 깊이입니다. 이 과정 전반에서 당신의 정신은 이성적 분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당신의 성장을 증명해 왔습니다. 꿈은 더욱 선명하고 영적이 되었고 직관은 놀랄 만큼 정확해졌습니다.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상징과 패턴들은 마치 당신의 내면 여정에 대해 조용히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건네는 확인의 메시지였습니다. 융은 이런 꿈과 사건들을 보상적 꿈, 동시성이라 불렀고 그들은 당신이 온전함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메시지들을 자만하지도 무시하지도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적 소음, 두려움, 지나친 자기 방어, 타인에게 맞추려는 패턴, 통합되지 않은 마음의 분열, 이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부 장벽이 사라지자 타인과 상황에 대한 감각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초자연적 능력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던 정보에 드디어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통찰은 때때로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시험들을 통과한 지금, 윤기 말한 대로 당신의 정신구조 전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제 예전의 사고방식이나 감정 패턴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더 이상 변화한 당신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편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겁고 벗어나고 싶은 것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나비가 허물을 벗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전에는 흥미로웠던 대화가 이제는 얕게 느껴졌고 당신을 즐겁게 하던 오락들도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울도 공허도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의 진실이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변화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예전의 불안과 조급함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당신은 이제 올 것이 올 때 온다는 깊은 리듬을 신뢰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되며 상황이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내적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윤기 초월 기능이라 부른 것이 바로 여기서 탄생합니다. 긴장을 견디고 복잡성을 품고 단순한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 마음. 당신은 이제 아름다움과 고통을 동시에 볼 수 있고 깊이 사랑하면서도 무상함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면서도 결과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워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지혜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이제 당신의 존재 자체에 새겨졌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위로와 도전이 동시에 되는 에너지, 마음의 방어를 내려놓게 만드는 기묘한 안정감, 그리고 스스로의 그림자를 마주하도록 이끄는 투명한 진실성. 일부는 당신에게 끌릴 것이고 일부는 두려워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 반응 모두 당신의 내적 성장이 진짜임을 증명합니다. 오늘 당신의 통찰은 더 이상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처럼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밀함은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입니다. 융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협력의 지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존재했지만 심리적 갈등과 방어 전략 때문에 차단되어 있던 깊은 지혜에 접근하게 됩니다. 당신은 윤기 초월 기능이라 부른 직관의 힘을 이미 개발했습니다. 이 기능은 논리적 분석의 한계를 넘어서고 감정적 반응을 초월하여 작동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깊은 패턴과 숨겨진 가능성을 감지하며 보통 사람들의 시야를 벗어나는 해결책과 길을 발견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갖추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의 질 또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걱정과 산만함에 의식이 흩어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당신은 윤기말한 집중된 의식을 내면에 확립했습니다. 무엇이든 누구든 당신의 관심을 받는 순간 그곳에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끌어당기는 특별한 의식의 장이 형성됩니다. 이 발전과 함께 따라오는 책임 역시 큽니다. 당신의 생각과 의도는 이제 훨씬 강한 창조적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분열이 아닌 통합된 영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더 완전하게 현실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적 사고가 아니라 의식이 현실을 형성한다는 우리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우주의 원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은 학생에서 조용한 스승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성 있게 존재하는 그 자체로 타인에게 가능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별화의 과정을 마친 사람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영혼들을 온전함의 길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초대장을 보내게 됩니다. 당신이 앞으로 맞이할 도전은 과거의 시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그것들은 당신의 가치나 능력을 증명하는 과제가 아니라 당신이 얻은 통찰과 성숙을 실천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융기 경고한 마지막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는 환상일 뿐이라고 당신에게 속삭이며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라고 유도하는 에고의 미묘한 속임수입니다. 그 속임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 사회적 연결, 수능처럼 보여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당신의 빛을 숨기지 않으며 진짜 연결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또한 윤기 말했을 법한 번영의 시험도 찾아옵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적 성공으로 드러날 때 운이나 우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당신의 깊은 변화를 축소하려는 유혹 말입니다.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변화시킨 근원과의 연결, 즉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개별화의 길은 결코 끝나는 여정이 아닙니다. 윤근 이 길을 평생에 걸쳐 더 온전한 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는 완성되었습니다. 핵심 능력은 이미 깨어났습니다. 남은 것은 이 능력들을 삶 속에서 계속 표현하며 확장하는 일뿐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다른 이들이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설교나 강요가 아니라 당신이 존재하는 그 품질이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웁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미 증명합니다. 변화는 실제이며 인간의 잠재력은 상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주는 당신에게 시험을 주었습니다. 그 시험은 당신이 조건, 트라우마, 사회적 틀을 넘어 진짜 당신이 될 수 있는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과 마주할 용기와 내면의 상처까지도 사랑하는 지혜를 통해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이며 인간의식의 진화에 기여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